네, 2020년 10월 5일입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첫 거래일이자 10월 달의 첫 거래일입니다. 이제 분기로도 이제 4분기로 접어들면서 날씨도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주간 증시 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겠지만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이슈들이 몇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뭘까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많은 분석 보고서들이 주말에도 이제 나왔고 오늘 이제 평일이기 때문에 오늘 또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은 보고서들이 나올 것으로 봐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불확실성인 건 맞아요. 그죠?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얼마나 빨리 극복하냐, 극복하지 못하냐, 이 부분에 따라서 미국 대선, 그죠?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미국 대선에 대한 결과가 조금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 대 바이든 구도에서 트럼프 대 바이든 구도에서 트럼프가 되는 게 시장에 조금 낫다 이렇게 봐요. 그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친시장적 정책을 펴니다. 친환경 정책을 크게 밀어붙이거나 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기업가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친기업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에는 어쨌든 우호적이고 주가 떨어지는 걸 제일 싫어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렇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연속성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특히 미국은 세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데 이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정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한두 달 지나면 완화가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성격이 나오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때 어떤 정책을 펼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도 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쨌든 트럼프가 되는 게 좋다라고 보는 건데 이번 코로나19 확진 때문에 바이든의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죠.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빨리 이겨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동안 공언한 대로 코로나는 역시 별거 아니었다. 스트롱맨, 강한 미국 이런 정책들을 다시 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지 못한다면 바이든이 당선된 시나리오로 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건 이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미국의 부양책 기대감은 커졌어요. 기존에 이제 그 상원과 하원에서 미국 부양책 협상이 어때요? 쉽지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코로나 감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공화당에서도 어때요? 좀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하원과 대선 전에 부양책을 통과시키려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에 의해서 흔들리는 시장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두 번째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 임상에 들어간 여러 약들을 투약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또 어때요? 제약 바이오주가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시황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예요? IT주를 계속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약 바이오주를 안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은 계속 드렸어요. 어찌되었던 간에 제약 바이오주는 어때요? 꾸준하게 체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를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편입시켜서 볼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 이제 렘데시비르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번 주는 시장의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미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하단을 받쳐주면서 제약 바이오주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 일단 주초에는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양책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타결 기대감이 극대화됐을 때가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부양책이 타결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기대감 소멸로 인해서 서서히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양책도 결국 타결되면 좋을 것이다 이 소리인데 조금 더 그 정확히 말하면
타결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지수에는 가장 좋습니다. 주가라는 건 뭐예요? 언제나 미래 가치,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 가치가 어떤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 부분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내로 가면 빅히트 청약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스닥 지수 한번 보고 볼게요. 지금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주요 이평선 위에서는 있어요. 그죠? 윗꼬리 달면서 꺾였지만 시장이 이제 반등을 시도했던 저가는 지켰으니까 추세적으로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양봉을 띄운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나스닥 지수의 재반등, 기술주의 반등 여부 이런 부분들 눈여겨 보셔야겠죠. 근데 국내로 보면은 이제 이벤트가 그 빅히트 엔터 청약 그죠? 언제부터 언제예요? 5일부터 6일.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1억을 넣어도 뭐 한 주 받을까 말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따상 상장하게 되면 2배 이상 200%까지 시작해서 상한가를 가는 따상 가능성 어때요? 충분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험상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청약을 받는 증권사들도 많습니다.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 한번 해보시고 요즘에 공모주 펀드가 또 많이 뜬다고 하잖아요. 직접 그 참여를 해서는 돈을 벌기 힘드니까 공모주 펀드들 좀 뜬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약이 5일, 6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빅히트엔터 청약을 받으려고 목돈을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에 개인 자금이 조금 이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초에는 개인 자금 이탈로 인해서 지수가 흔들렸다가 빅히트엔터 청약금이 환불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다시 그 개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을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빅히트엔터가 워낙에 이제 초대어로 꼽히고 있고 시장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를 넘어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불확실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염두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지수로 지수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 이평선을 돌려내는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추가 반등을 시도할지가 관건인데 연휴 기간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등락을 보면 상승과 하락이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중립적인데 나스닥 선물이 일단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출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전히 이제 시장의 핵심 섹터는 IT 그리고 제약으로 보고 있어요. 이 두 섹터를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주가 최근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유통주에 대한 그 저가 분할 매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개별 매매 어려우신 분들은 VIP환에서 함께 매매하시고요. 이번 주도 성공투자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